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중심에 5월 정신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장소 가운데 일부가 뒤늦게 사적지 지정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민 개방에 제한적인 곳이 있습니다. 5.18 4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5월 미술제는 고비 때마다 진화를 거듭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빈집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빈집 관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광주 학살 오적이라 불리는 정호용 씨를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단체들은 5.18 45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광주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직후 장형태 전남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는 군인은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입니다. 정 씨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두환과 더불어 광주 학살 오적으로 불립니다. 간 적은 있어요. 여러 번 갔어요. 전부 다 있는데 가서 남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정 씨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5.18 45주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인물을 선거대책위 상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5시간 만에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5월 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명을 철회했을 뿐 진정한 반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전두환이하고 같다고 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광주를 5월을 우습게 하니까. 역사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선 예비 후보였던 이번 달 초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5.18의 본질을 왜곡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광주 사태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제45주년 5.18 행사위는 김문수 후보의 5.18 전야제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 꽤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20에서 70mm에 달하는 비가 지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3도 안팎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5월 정신과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내란 세력 척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그 중심에 5월 정신이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혼돈과 공포로 몰아넣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서울 도심 하늘에는 헬기가 등장했고 총을 든 계엄군은 여의도 국회로 쳐들어갔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밤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때처럼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월 영령들이
시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시민들은 5월 정신으로 무장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혼이 깃든 전남도청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훈의 눈과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을 들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삭발과 단식, 그리고 절을 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엔 죽음이라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았던 5월 정신이 있었습니다. 5월 정신은 일상에서 계속 공유되고 유지해오고 저희들이 계승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상황이 되면은 바로 기폭제가 돼서 그 광장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똘똘 뭉쳐서 이런 그 반헌법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면서 민주주의에도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122일간의 고되고 험난했던 투쟁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5년 전 통곡 소리가 들렸던 옛 전남도청에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5.18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냈지만 내란 동조 세력은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과 대신 세력을 결집해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내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2, 제3의 계엄이 다시 발발하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처벌을 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3 내란을 막아낸 5월 정신은 5.18 45주기를 앞두고 다시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과 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방송콘텐츠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지역 중소방송들과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훈기 방송콘텐츠위원장은 지역방송을 지역 소멸을 막을 유일한 지역 여론의 창구이자 문화의 구심체로 규정하고 지방분권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지역방송계는 DMB 폐국과 언론진흥재단 수수료의 지역방송 환원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고 지역방송 진흥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와 전남 지역 고등학생 13,000여 명이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광주에서는 6,400여 명이, 전남에서는 6,800여 명의 학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사전교육과 함께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항쟁 정신을 상징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기려야 할 장소들은 5.18 사적지로 지정이 됩니다. 일부 장소는 뒤늦게 사적지 지정 절차가 시작되거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의미와 가치를 알려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언제쯤 제대로 개방될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광주 송정역 앞에 집결해 무장한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광산군은 역 광장 6,800여 제곱미터를 5.18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 최근 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심의 등을 거치면 사적지로 지정되는데 인파가 집중된 장소임에도 그간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아쉬움도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면은 훨씬 더 이제 사람들이 이제 5.18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른 곳은 5.18 사적지로 지정만 됐을 뿐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은 광주 교도소 일대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사격하는 등 학살을 자행했고
교도소에 시민들을 수감하고 고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교도소는 사적지 22호로 지정됐는데 토지 소유주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없애고 일대를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역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도소를 최대한 보존하고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 8만 7천 제곱미터 부지는 방치된 수준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한 채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공원이 언제 생기는 건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임시 개방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적지 11호 옛 적십자병원은 이달에만 잠시 공간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5.18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던 곳인데 그간 건물의 안전진단과 활용 방안 마련 등 준비를 해왔지만 정작 예산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적십자병원 활용 사업 등을 새 정부 공약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적지 규모가 크다 보니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 대헌장을 만드는 것이고 5.18 사적지를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전당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정당마다 5.18 정신을 말하지만 공약 반영과 실천에서 그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5월 미술제가 개막했습니다. 37번째를 맞은 올해 5월 미술제는 고비 때마다 진화를 거듭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월 희생자들 앞에 사과를 내미는 이 그림은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SNS에 실린 사진을 빗댔습니다. 당시 5월 영령과 국민을 향한 조롱을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으로 이어졌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이 불꽃은 내란 수괴를 끌어내린 민중의 힘이자 진실을 밝히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빛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삶과 함께 평안한 의미를 가지고 불꽃을 계속 피워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5월 미술제는 45년 만에 되풀이된 쿠데타와 이에 맞선 또 한 번의 저항을 회화와 설치, 영상 등 입체적인 작품에 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33명의 초대 작가들은 해방 이후부터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고비 때마다 퇴행에 맞서며 생물처럼 진화를 거듭해온 민주주의를 예술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걸 알았고, 생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5월 미술제는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과 무등갤러리에서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20여 개 미술기관과 단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연대 특별전도 이달 말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내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로 국제기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여성과 이주 분야 등의 주제별 발표와 토론으로 채워집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인 가게에서 기계 등을 부수고 도주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새벽 2시쯤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무인 룸카페에서 키오스크 등 1,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채 가운데 한두 채 정도가 정비될 뿐 대부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정부가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빈집 관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기자기한 골목 귀퉁이, 무너져 내린 건물이 보입니다. 뒤엉킨 쓰레기와 폐기물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여름이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전남의 빈집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국 빈집 가운데 전남에만 2만여 채가 몰려 있고 시군별로는 여수의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처음으로 직권 철거에 나섰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시에서 임의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계속 받고 있고 시에서는 항의성 민원을 받고 있고. 여수시는 빈집 철거 외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은 전망대로 재활용하는데 용지 매입과 리모델링에 1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도 와서 좀 보고 그다음 이순장구 업적도 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 벽면에는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릴 예정이고요. 아래쪽에는 작은 꽃밭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칫거리가 관광시설로 탈바꿈해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빈집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지자체에게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도에서 정비되거나 철거되는 집은 10채 중 한두 채에 불과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빈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빈집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방이양된 사업이어가지고 행안부나 국토부나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안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빈집 같은 경우.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이걸 하려고. 전남의 빈집은 고령화에 계속 늘고 있고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행안부가 빈집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빈집 정비에 활로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권익을 대변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목포의 한 택시조합에서 지부장과 간부들 간의 고소, 고발 등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작 조합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개인택시 사업자 930여 명이 가입해 있는 전남 개인택시조합 목포시 지부. 지난 2023년 1월 1일 지부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취임 7달여 만에 진행된 2023년 상반기 감사. 지부장이 사용한 예산 300만 원의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조합 내 간부의 고발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지부 운영 규정을 근거로 지부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직무 대행을 세웠지만 대법원은 이 조치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립의 시작점이었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부장이 횡령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굵직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 지부장과 간부들의 대립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두 사람의 집단은 조합원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조합원의 발목을 잡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지됐어요. 운영위원들은 지부장을 폭행 혐의로, 지부장은 간부들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을 수차례 이어오면서 조합의 운영은 뒷전이 됐습니다. 조합원 일 볼 때는 자기들 좀 수그러 드려야 돼요. 수그러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싸우고 계속 싸워. 그럼 이 조합원이 성질 나갖고 한마디 하면 없고 여는 건데. 개인 조합원들의 한탄이 이어지지만 양측은 계속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비용들이라든가 해입이라든가 또 기타 잡비를 들어갔던 내용들을 전부 다 해소하려고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송 기유서를 이제 한번 열람을 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 지부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까지. 하지만 이 같은 대립이 지속된다면 남은 임기 역시 조합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지난달 광주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4월 수출액은 16억 4,7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5억 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광주의 반도체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은 농민보다 피해 보상이 더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에 탄 나무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았고 수십 년 된 나무에서 나던 송이 보상은 최대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안동문화방송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임업인이 된 김영옥 씨. 종일 산에서 일하며 송이산을 가꾸고 표고버섯과 고사리를 키웠습니다. 요래 잘라보고 또 그 다음에 송이 나는 거 보고 자르고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 하나까지도 한 번 안 치거든요. 송이산에는 고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산불은 송이는 물론 아끼던 고목까지 김 씨의 소유 산림 19헥타르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조경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갖다 옮기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팔 건 아니지만 그 줄로 얘 이름이 5천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안동 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힘내 일해보지만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희망을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송이는 복구단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2인 기준 생계비 20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송이를 제외한 임산물 8개 품목에 대해선 국가가 씨앗과 묘목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준다지만 임산물은 나무 특성상 재배에 수년이 걸립니다. 비교적 생장이 빠른 산양삼도 5년은 넘겨야 하고 수액과 송이를 얻으려면 나무의 수령이 수십 년은 돼야 합니다. 생전에 복구가 완료될지도 불투명한데 피해 나무를 베는 정리 작업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헥타르당 조림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도 이보다 2배 가까이 드는 제거비 지원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습니다. 임업인들은 농업처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기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 피해 면적 조사에 그쳤는데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림만이라도 수종별 피해 그루 수와 수령을 조사해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농업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보상도 되고 보험도 되는데 우리 임산물이나 이 목재 이것도 농업경영체에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도 아예 접수도 안 받고 또 산정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임업인들은 자체적으로 경북 산불 임업인 피해자 협회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생존권 보장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모인 언론인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월 영령과 민주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전국의 기자 20여 명은 어제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 열사와 언론 자유 수호에 헌신한 송건호, 리영희 등 선배 언론인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광주의 중견화가 황순칠 작가가 바로 서는 나라를 기원하는 운주사 천불천탑 개인전을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엽니다. 와불이 일어나다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 황순칠 작가는 지난 13년 동안 화폭에 담은 운주사 천불천탑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황 작가는 당초 다른 주제의 전시를 기획했지만 지난 연말 12.3 계엄 사태를 목격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주사전을 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고흥, 광양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더 세차고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에 따라서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수 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최고 70mm가량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도 2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영암과 강진에서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 21도, 광양의 낮 기온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개겠고요.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